그래, 지금은 이제 도의원 예비 후보들이 이렇게 모여서 경선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희생자 명목을 기르기 위해서 잠깐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먼저 오일종 우리 경선 예비 후보께서 회음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이어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도원 예비 후보들이세요? 예. 지역이랑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뒤에 명단 나와 있습니다. 참여서. 예.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여기 오신 분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남원입니다. 아니 성함은 저희가 김승일. 김승일. 삼성거구 오영철입니다. 예. 예, 하대성 육성고입니다. 전주는 신성거구 노선덕입니다. 익산의 박선욱입니다. 김제 소환 일지구입니다. 장석총. 남원에도 일선거구입니다. 김승일. 부안의 이선거구 이승용입니다. 김제 일선거구 장석상. 이승용 씨는 혹시 명단에 들어가실지도 모르는데 제일 많이 써주시면 되고요. 김제 장덕상 나인건 함께 왔습니다. 예, 지금은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동 기자 의견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착신 배제 못한 경선 참여 못한다. 6.4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전화 착신 전환에 따른 여론 왜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포항에서는 15명이 전화 착신 전환으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한 사례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전화 착신 전환으로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경선은 후보자 선택 기준을 흐리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현 전북도당은 25일 도의원 후보 경선 룰을 3배수의 여론조사 50%, 공론조사 50%로 발표를 했다. 이는 한마디로 정치 신인은 다 죽어라는 말밖에 안 된다. 이 결정은 기존 민주계에서 주장한 바를 새정축의 공관위원들이 그대로 수용한 것인지, 수용당한 것인지 협상력 부재에 따른 갖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우리 새정축의 신인 후보들은 모두 공멸시키는 이 같은 룰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1. 공정한 여론조사를 담보할 전화 통화 결과 내역서를 공개하라. 전화 착신 전환에 의한 여론조사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새정년은 착신 전환 배제를 경선 세칙에 이미 포함시켰다. 또한 선관위도 이 같은 행위를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새정년은 착신 전환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말로 현실적인 배제가 어렵다면 여론조사 통화 결과 내역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내역서 조사 결과 착신 전환이 적발되면 사법 처리 및 후보직 박탈 등을 포함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2. 합당 정신에 부합한 공천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상하라. 24일 전북도당은 도의원 예비후보 경선 룰을 50% 여론조사 플러스 50% 공론조사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조직과 기반이 없는 정치 신인들이
전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25일 새정치 광주시당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경선에 대한 100%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방식과 크게 상반된 결정으로 전북도당 안철수계 공관위원들의 협상력 부재를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정치 신인들은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공정성이 전혀 확보하지 못해 여론조사 50%도 수용할 수 없다. 만약 발표된 룰대로 경선을 치른다면 정치 신인들은 전멸이 예견되므로 구민주계와 안철수계 공관위원들은 합당 정신에 부합한 공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실한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정치 신인들에게도 가산점을 줘야 한다. 조직도 없고 기반도 없는 신인들을 현역 의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경선을 붙이는 것은 어린애와 어른을 실현시키는 꼴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게임이다. 이 같은 불공정 경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마땅히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과 청년,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도 현행 15%를 20%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4.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오는 30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28일 김희수, 오영철, 이규환, 하대성, 노선덕, 장병수, 황준필, 박서록, 김현식, 손문선, 이동우, 장학수, 김승일, 김현철, 임종명, 장덕상, 나인권, 신동근, 박용재, 박용근, 김한기, 한인수, 최영일, 김진갑, 장명식, 장석종, 김종성,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 경선후보 27명 일동입니다. 이상 공동기자회견문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그 중대 결심이라는 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대 결심은 저희가 일단 경선에 1차 경선에 불응을 할 겁니다. 총 결의해서. 그 다음 또 후에 할 결심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경선에 불응한다는 것은 어떻게 좀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선까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가요? 전화 착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 안 되고 현행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의견문처럼 많은 요구를 하고 보완 요구를 했는데 중앙당이나 선관위 범죄를 규정하면서도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긍할 수 없다. 기존의 정치권들은 조직이나 기관이나 다 갖춘 상태에서 시민들을 넘긴 자체는 우리는 전면할 분산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불공정경선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광주에서 했던 것처럼 100% 공론식 선거인단 투표 방식은 공정하다고 보세요? 이렇게 가면은 공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당초에 이런 착신 배제 문제가 광범위하게 큰 비중으로 작용할지는 사실 예측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초창기부터 공천을 경선 100% 방식을 요구했었고 저들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공관 협상 과정에서 후퇴된 결과가 50+5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요구한 대로 그래도 이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론조사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이미 뭐 기계 쪽도 시작이 됐고 전략공천 얘기들이 뭐 거의 구체적으로 흘러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공천 쪽을 내부에서도 많이 요구한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후보라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명분이 좀 약한 것이고 솔직히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뽑혀야 되겠죠. 그 중요한 것은 합당 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당
비롯해서 도당까지 합당 조직에 입각해서 반절반절씩 이렇게 지도부가 형성이 됐고 지금도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당실에 부합되지 않은 일방적으로 민주계 쪽에서만 뭐 99%, 그 100%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예. 지도부나 우두머리는 다 합당 정신에 50%다 배치되어 있는데 공천 결과, 경선 결과는 뭐 90대 1로 나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합당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다시 해석하면 50%의 전략공천 반반씩 지분을 나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분을 나눈다는 차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이죠. 예,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공정한 배분이죠. 합당 정신에 의한 공정한 배분. 예, 이렇게 해석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이 두 민주계 쪽의 시민이신가요? 아니면 좀 안철수계 지향하는 예, 시민이신가요? 안철수계죠.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쪽에 네. 후보들입니다. 근데 지금 총 27명이에요. 이번에 총 37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일부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동참할 뜻은 다 있으나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관위에 민주계 7명, 국회의원 포함한 그다음에 새정치연합 쪽에 8명인데요. 저희가 새정치연합 쪽에 8명이 그 회의에 임할 때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민주계와 안철수계가 합당 정신에 부합해서 결국은 3배수의 새정치연합 쪽을 포함을 시켜서 다 떨어뜨리는 거는 아니다. 이건 안 된다. 결과적으로 당선에 3분의 1 정도는 안철수계 새정치연합 쪽이 당선이 돼야 되는 그런 룰을 고민을 해라. 왜 그렇게 돼야 안철수계도 살고 민주계도 그럼 민주계 일색으로 다 현역들로 해서 다 지금 결과적으로 당선을 시켜놓으면 민주계도 모양이 안 되죠. 그래서 공멸하는 거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같이 유권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가 없다. 최근에 그런 부분 한번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어쨌거나 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KBS도 여론조사를 해서 김봉균 의원 전 장관과 여러 가지 도지사 후보들 그 룰이 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그 관련해서 아직도 도지사 관련해서 룰이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경선 네.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연관관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그런 어떤 그렇다고 그 강봉균 후보님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움직이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만난 장소가 강봉균 후보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런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쪽으로. 그렇죠. 결국 현재 여론조사, 착신 이런 그동안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그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임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론조사 100%로 경선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는 그것이 낫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로 하자.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무조건 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 여기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예. 공정성이 지켜질 거라니까 여론조사의 전화착신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공론조사 그럼 결국은 공론조사 100%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예, 원칙적인 문제는 이 삭신 문제를 해결했다가 우리가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또 하나 현실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 내역서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한테 우리도 해봤고 그 결과를 지금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5 패턴이 있답니다. 그것이 패턴을 보면 가려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이 부분만 합의된다면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격 박탈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니까 이 내역서를 공개하면은 또 다른 것이 대안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다면은 이 내역서를 공개하자 그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 100%를 원래대로 주장한 겁니다. 그것이 담보된다면, 담보가 안 된다면 두 개 다 큰 의미가 없겠죠. 담보가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으로 국민 100%를 주장하는 것이죠. 저희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착신전화 증거가 있는데 그 착신전화 여기 발표하실 때 전화 착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지, 팩트가 있는 것인지. 두 번째, 공론조사 100%를 했는데 공론조사를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월호 때문에 애도기간에서 성민단 모집을 하는데 그 유명한 그 여러 기관에서도 난색을 펴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과연 공론조사를 위해서 성민단 모집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 선거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착신 전환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보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것이 있다. 포항 사태도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 지사님 캠프에 지사 후보 캠프에서요 직접 문자로 보내는 것이 중앙당에 아마 다 도착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당원들에게는 보내지기 때문에요 착신 전화만을 받아주셔야만이 제가 그 지사에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위원들한테도 다 이미 문자가 보내져서 거기에서 그런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또 김한길 안철수 그런 분들이 기초의원 폐지를요 광역으로는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든 것을 정치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그 지방자치제 현재 단체장들이요 전부 여론조사를 하면 가전 비리가 난무한데도 여론조사한 데서 단연 위류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저는 그 착신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여기서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봉균 후보께서는요 기자실에서 와서 여러 차례 밝히셨는데 그 공론조사가 조직 선거 개입이 더 크다, 우려가 크다 해서 100% 여론조사를 원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론조사 역시 그렇게 강봉균 후보 말대로라면 여론조사만큼이나 그 선거 개입 우려가 큰데 지금 이 후보분들께서는 공론조사를 하자고 하시는 건지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시는 건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경선 자체를 불참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공론조사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론이나 여론이나 기본은 조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장 큰 기득권이잖아요. 그렇지? 저희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고 내려놓은 그 약속이 분명히 어떤 법규에서 우리 당연 단계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걸 지키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키는 것이고 그래도 여론조사는 만약에 배제된다면은 시민들도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 공감하는 바지만은 이 공론조사 자체가 현장에서 한 번씩 정례말벌 들어보기도 하고 스크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는 너무나 일방적이다. 일방적 누군가도 모르고 그냥 버튼 눌러서 선택한다는 자체가 그것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공론이 훨씬 낫겠다는 것이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주장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일리도 있지만 저희 기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은 본사 경선을 놓고 유승엽 후보는 100% 공론조사를 희망했고
우리 강봉균 후보께서는 100% 여론조사를 또 권위주 촉구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 도의원 우리 또 경선 후보들께서는 그래도 공론조사가 사선이다라고 주장하시잖아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새정치연합 안에서 공론 특히 또 새정 측에서도 공론조사가 옳다, 100% 여론조사가 옳다 이렇게 엇갈리는 겁니다. 지금 입장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럼 어떤 게 옳냐? 이건 옳고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요. 개인 간의 입장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역 시의원이 도의원으로 점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론조사, 공론조사를 선호합니다. 여기에서 좀 빠진 부분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건 대부분 시민들인데 시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무래도 공론이 좀 자기가 토론이나 정경발표 연설이나 장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론조사 하겠죠. 이게 그 개인 간의 입장 차지 어떤 특정 정파의 분들의 입장은 아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근거가 그나마 공론조사가 낫다는 게 공론조사는 삭신전환에 의한 여론 왜곡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건을 놓고 또 우리 강봉균 후보께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어떤 그 마음속에서 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로 그 근거가 이렇게 달리 적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정확할 거예요.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내용대로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정한 게임. 착실한 배제하자. 그럼 저희가 여론조사를 100% 요구할 수 있겠죠. 그것을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사전적으로 공론을 하자 이거거든요. 왜? 처음에 우리가 주장한 대부분이 그분이거든요. 오늘 100% 주장했어요. 대부분들이. 아까 현역 유의한 대부분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 장관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론을 100% 주장했고 여론이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숨은 의도랄지 통일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후보한테 입장 차를 감안한 주장을 합니다. 온 사람은 대부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 신인들이거든요. 100% 여론조사는 삭신전환에 의한 여론 왜곡 우리가 가장 클 수가 있어요. 그죠? 공감하시죠? 그죠? 예. 근데 강봉균 후보는 그걸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삭신전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핵심이냐는 얘기죠, 뭐가. 착신에 대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단호히 그런 분들을 배제하자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은 저희들을 또 사실은 정치권을 너무도 믿지 못합니다. 현 정치를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여론조사 100%건 공론조사 100%건 간에 정당성을 갖고 정확히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정치를 해보면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그러한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서 결국 공천을 받고 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배심원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믿고 선호했었습니까? 지역위원장들이 저희들이 알지도 못한 중앙에서 지역위원장 배심원들을 모집해 와가지고 버스 안에서 올 때부터 누구를 선호한다 우리 위원장이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뒤집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플러스가 높은 사람을 배심원에서 올려가지고 바꾼 현실이 남원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누구나 최선의 차선이라고 찾아야 되는데 현 상황을 보면 차선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은 경선을 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갈 쪽으로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겠다는 거죠. 맨 처음에 강봉균 후보께서 공론 50% 여론조사 50%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뒤에다가 물론 말미에 그게 잘 안 되면 뭐 100% 여론조사를 했지만 지금 100% 여론조사를 굉장히 주장하고 계시죠. 근데 100% 여론조사를 주장하시면서 착신전환이 안 되면 경선 불참하겠다는 것까지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현 상황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 장관님 입장을 우리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이거 뭐 대충 연결된 것도 아니고 같은 우리 새정추 안에서도 입장이 서로 그렇죠. 엇갈리기 때문에 후보마다 그렇죠. 후보마다 입장이 달라질 사실은 그 기자님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5대5라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었어요. 이미 안철수 그분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합쳤을 때는 그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경선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내놓고 민주당 쪽에서도
해서 2배수로 해서 그걸 가지고 가장 공정하게 공론조사든 여론조사든 낭주에 끝나고라도 야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했다 이것이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지금 막상 어느 룰을 정해놓고라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런 믿음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중앙당 정치를 압박해서 정말로 공정한 룰을 정해 주십사 하고 기자회견을 한 의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대표자분이 누구 계신 거죠? 뭐 제가 이제 임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임시 간사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한인수 씨 같은 경우 지금 군수부장 같은데 여기 보면 도의원 경선 후보 27명 한인수 도의원 후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도의원 따로 후보입니다.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랍니다. 네. 근데 그 일부 후보님 여기 있는 후보님들 다 동의는 받으신 거예요? 다 예. 그리고 일부 후보님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 지금 총 성향이 37명인데요. 예. 37명 중에 구체적으로 누구가 같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현역 중에 한둘. 현역이고 여기 보면은 그 정치 신임 부분이 있잖아요. 신임 부분에게 가산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은 동의를 못하더라. 만 명씩 보내 그래서 그런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다 100% 다 동의를 하셨다고. 37명 중에서 확실하게 대답한 사람들만 지금 거기. 그럼 혹시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 다 지역구나 이런 것들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거기 있죠 자료가. 그 자료를 하나만 좀 도의에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의에 지금. 어떤 자료요? 지역구 이름 명단 지역구 있어요? 지역구 그거 하나 지금 있으면 하나 주시죠. 아니 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엑셀 파일로 들어가서 그럼 정리하셔서 여기 위에 기재할 때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함을 주시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톱당으로 갈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예차하면 다시 또 지금 전체 대상이 37명이거든요. 버스를 대절해서라도 중앙까지도 갈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